나는 재판정 한가운데 서 있었다. 변호사 옷차림으로 검은 재킷이 어깨에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시아드님은 무죄입니다. 이 모든 증언은 조작된 거짓말일 뿐이에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내가 그날 밤을 모른다고? 내가 우리 가족의 피를 더럽힌 장본인이라고.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렸지만 이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시아드님을 감싸려 했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남편 가족의 숨겨진 비밀이 내 인생을 삼킨 독초처럼 피어올랐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에서 눈을 떴을 때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평소처럼 잔잔했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시아드님의 사진을 바라봤다. 우리 결혼 5년 차, 그는 여전히 내 유일한 빛이었다. 오늘 재판에서 이기자, 여보, 나는 중얼거렸다. 그는 재벌 3세, 하지만 그의 가족은 나 같은 평범한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사랑했다. 그의 미소, 그의 손길, 그의 약속. 영원히 함께할게 그 말만 믿고 살았다. 재판은 이미 3개월째였다. 시아드님은 회사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 횡령, 심지어 살인 미수까지. 언론은 그를 타락한 재벌 후계자로 몰아갔다. 나는 그의 변호를 맡았다. 변호사 자격증을 딴 지 2년 만에 이런 대형 사건이라니 나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아니면 어리석음 때문에 나는 뛰어들었다. 시아드님을 믿어요. 그건 다 함정이에요. 나는 매일 밤 그의 감방에서 속삭였다. 오늘은 증인신문날 남편의 사촌 민준이가 불려왔다. 그는 가족 기업의 CFO였다. 시아드 형님은 그날 밤 거래처 대표를 위협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해친다고요. 민준이의 증언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반박했다. 증거는요. 그날 CCTV는 삭제됐고 녹취록은 조작됐어요. 누가 이득을 봤죠? 재판정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아드님의 어머니, 할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불타오르는 듯했다. 내년이 그 비밀을 모른다고? 내가 10년 전 그 사고를 무마한 게 누구냐고. 모두가 숨을 죽였다. 사고. 나는 머리가 핑 돌았다. 어머니,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시아드 내 남편이, 아니 우리 가족이 내 아버지를 죽인 거야. 내가 그걸 덮으려고 변호를 맡은 거 아니냐. 재판장은 제지했지만 이미 파국이었다. 나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내 아버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단순한 사고라고, 술운전 운전자 탓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가족. 시아드님의 가족. 재판이 중단됐고 나는 변호인 대기실로 끌려가듯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시아드님은 무죄라고 믿었는데 그의 가족이 나를 속였단 말인가? 아니, 더 깊이 나 스스로를 속였단 건가? 나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봤다. 미소 짓는 그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이제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결혼 전 앨범을 뒤졌다. 시아드님과의 첫 만남, 한강공원에서. 그는 내 가족처럼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했었다.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밤새도록 울다 지쳐 잠든 나는 꿈을 꿨다.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나를 부르는 꿈 따라 왜 내가 대신 짊어지니 깨어나 보니 새벽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파헤친다. 시아드님을 감싸던 내가 이제 그 가족을 무너뜨릴 테다. 다음 날 나는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다. 10년 전 사고 기록,
모든 걸 파헤쳐요. 탐정은 위험해요. 재벌 가족이에요. 라고 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시아드님. 그의 어머니? 아니면 나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이 복수는 시작됐다. 서울의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너희가 날 배신했다면 나도 너희를 파괴할게. 며칠 후 탐정의 첫 보고서가 왔다. 사고 차량은 김씨 가문 소유. 운전자는 시아드님의 사촌, 민준이. 이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민준이. 재판에서 시아드님을 고발한 그놈. 왜 아버지를? 보고서에는 더 있었다. 사고 후 보상금으로 당신 어머니에게 5억 원 지급. 대신 입막음 계약. 어머니? 내 어머니가 알았단 말인가?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딸, 그 돈으로 내 대학 보내고 집 샀어. 잊으라고. 배신의 물결이 밀려왔다. 어머니까지? 가족이란 뭐란 말인가? 나는 시아드님을 만나러 교도소로 갔다. 철창 너머로 그는 여전히 미소 지었다. 여보, 왜 그래? 재판 이길 거야. 나는 참았다. 시아드 오빠, 10년 전 아버지 사고, 내 사촌이 운전했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사고였어. 민준이가 술에 취해서. 내가 대신 책임졌어. 가족 명예 때문에 대신? 그는 나한테도 숨겼단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가족 비밀을? 나는 소리쳤다. 간수들이 달려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사랑하니까. 보호하려고. 보호. 이게 보호란 말인가? 나는 교도소를 나서며 결심했다. 민준이를 먼저 무너뜨린다. 그는 재판 증인, 그의 증언이 시아드님을 올가매고 있었다. 내가 변호사라면 증인을 무너뜨리는 법을 안다. 민준이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맞았다. 형수님. 무슨 일로? 나는 문을 잠그고 말했다. 아버지 죽음, 내가 한 짓 보상금으로 어머니 입 막았지. 그는 웃었다. 증거 있어? 그건 과거야. 하지만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녹음기를 켰다. 재판에서 시아드 오빠 고발한 이유. 내가 사고 책임 피하려고. 그는 침묵했다. 형수, 가족이야. 우리끼리 해결하자. 가족? 웃기지 마. 그날 밤 나는 민준이의 비밀 계좌를 해킹했다. 변호사 네트워크를 동원해. 거기엔 회사 자금 횡령 기록이 가득했다. 20억 원 시아드님 혐의의 절반이 민준이 짓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했다. 다음 재판에서 민준이는 체포됐다. 재판정은 아수라장. 시아드님의 어머니가 나를 노려봤다. 내년이 배신자야. 배신자. 누가 배신자지?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아드님 가족의 뿌리 깊은 비밀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할머니, 그분이 핵심이었다. 그녀는 김씨 가문의 실세, 모든 걸 쥐고 흔들었다. 다음 타겟은 그녀다. 할머니의 저택은 서울 강남의 절반을 차지할 듯한 거대한 한옥이었다. 현대식으로 개조됐지만 여전히 전통의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초대받지 않고 찾아갔다. 문지기들이 막았지만 재판 관련지라고 하니 통과됐다. 할머니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백발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여왕 같았다. 왔느냐, 수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앉아라. 나는 마루에 앉아 그녀를 마주봤다. 할머니, 왜요? 왜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속였어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웃었다. 죽였다. 오해다. 그날 민준이가 운전한 차는 시아드의 차였다. 하지만 시아드가 운전한 게 아니다. 내 아버지가 이내 귀가 멍해졌다. 아버지가. 왜? 할머니의 눈이 좁아졌다. 내 아버지는 우리 회사 직원이었다. 빚더미에 앉아 회사 돈을 훔쳤다. 50억 원이 그날 밤 빚 갚으려 회사로 왔다. 민준이가 마주쳤고 추격 중 사고가 났다. 추격. 아버지가 도둑. 믿기지 않았다. 증거는요? 왜 경찰에 안 넘겼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 기업이 흔들릴 수 없었다. 내 어머니가 알았고 돈으로 입막음. 너는 시아드와 결혼하면서 우리 피를 이어받은 셈이지. 이어받았다. 나는 소리쳤다. 시아드 오빠가 알았어요? 그 사고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그래서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우리 비밀의 열쇠니까? 사랑이 아니었다. 모든 게 계산된 결혼. 나는 저택을 뛰쳐나왔다. 비가 쏟아지는 강남 거리에서 울부짖었다. 시아드님, 왜 나를 이용했어? 집에 돌아와 그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수연아, 내가 내 구원이야, 구원. 웃기지 마. 나는 그의 모든 물건을 불태웠다. 불꽃 속에서 결혼 반지가 녹아내리는 걸 보며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는 걸 느꼈다. 다음 단계는 언론이었다. 나는 익명 블로그에 민준이 횡령 증거를 올렸다. 제목, 재벌 3세의 진짜 얼굴, 가족 살인은 팩. 조회수가 폭발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김씨 가문주가 폭락. 시아드님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내년 이게 내 짓이냐? 가족을 파괴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 당신들이 가족을 죽였어요. 그녀는 울었다. 시아드가 내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야?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모르는 거? 또 무슨 비밀? 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시골집, 아버지의 묘가 보이는 마당.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타줬다. 딸, 그날 내 아버지는 회사 돈을 훔친 게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당신 남편 가족 때문이었어. 그들이 아버지를 강제로 빚지게 했어. 고리대금업자처럼 강제. 김씨 가문이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다. 어머니는 계속했다. 사고 후 그들이 돈을 주며 깁 다물고 사라져라고 했어. 내 결혼도 그들이 주선한 거야? 시아드가 너를 감시하려고. 감시.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결혼식 날 시아드님의 눈빛이 떠올랐다. 사랑이 아니라 동정. 아니, 증오. 나는 재판 준비를 재개했다. 이제 시아드님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고소한다. 그의 혐의에 가족 은폐를 추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갈등이 일었다. 정말로 그를 미워할 수 있을까? 5년의 추억이 내 복수를 흔들었다. 재판 재개. 민준이는 감옥에서 증언했다. 시아드 형님이 사고를 무마했어요. 제가 운전했지만 형님이 책임졌어요. 시아드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수연아. 그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피고 김시아드는 가족 비밀을 은폐하고 제 아버지의 죽음을 방조했습니다. 결혼은 전략적이었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정에 충격파가 퍼졌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시아드님은 나를 보며 속삭였다. 수연아. 믿어줘. 믿어. 어떻게? 그날 밤 나는 그의 변호인 기록을 불태웠다. 이제 나는 원고. 복수는 가족 전체를 향했다. 할머니의 다음 비밀이었다. 탐정보고 김씨 가문은 20년 전
경쟁사 CEO 암살 시도. 증거는 할머니의 일기빌기. 나는 저택에 잠입했다. 밤, 경비를 피해 서재로. 책장 뒤, 오래된 상자. 일기장. 오늘 그 CEO를 없애야 한다. 우리 제국을 위해 떨리는 손으로 읽었다. 할머니는 살인자였다. 아니, 지시자. 이걸 공개하면 가문은 끝장. 하지만 시아드님은 그는 할머니의 꼭두각시일 뿐일까? 나는 일기장을 훔쳐나왔다. 다음 날 검찰에 제출. 뉴스 헤드라인, 재벌 할머니, 살인 지시 의혹. 주가 30% 하락. 어머니가 전화했다. 딸, 그만해. 더 파면 너도 위험해, 위험. 이미 늦었다. 시아드님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수연아, 제발. 시아드는 내 탓이 아니야. 그는 내 아버지의 딸이라서, 딸. 무슨 소리. 그녀는 울었다. 내 아버지는 시아드의 친아빠야. 세상이 무너졌다. 아버지가 시아드님의 아버지? 불륜. 김씨 가문의 창피함을 덮으려 사고를 조작했다. 시아드가 내 오빠. 나는 비틀거렸다. 복수의 칼이 내 가슴을 찔렀다. 사랑했던 남자가 오빠. 아니, 의붓오빠. 모든 게 뒤집혔다. 재판은 연기됐고 나는 병원에 실려갔다. 정신과 의사가 트라우마예요 라고 했지만 나는 웃었다. 이게 진짜 복수인가? 아니, 시작일 뿐.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나는 창밖 서울의 네온 사인을 봤다. 화려하지만 차갑다. 가족 비밀의 파편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아드님은 내 의붓오빠. 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 김씨 가문은 그 사실을 숨기려 아버지를 죽였다. 아니, 죽인 건 민준이지만 지시한 건 할머니. 나는 퇴원 후 아버지의 옛 동료를 만났다. 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 김씨 가문이 그를 함정에 빠뜨렸지? 빚은 가짜, 돈 훔친 것도 조작. 조작. 모든 게 음모였다. 나는 시아드님을 다시 만났다. 교도소 방문실. 오빠. 아니, 시아드. 그는 창백했다. 수연아, 그 소문 들었어. 어머니가 말한 거 진짜야? 나는 물었다. 알고 있었어. 나랑 결혼한 게 금기였다는 걸. 그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몰랐어. 결혼 후 알았고 그래서 더 사랑했어. 내가 내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가족이니까 사랑. 이 뒤틀린 사랑이. 나는 복수를 재개했다. 이번엔 할머니 직접. 저택으로 갔다. 그녀는 여전히 여왕처럼 앉아 있었다. 왔느냐? 이제 알았지? 내 아버지는 나의 연인이었어. 시아드는 그 결실. 나는 소리쳤다. 연인.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잖아. 그녀는 웃었다. 죽이지 않았다. 사고였어. 하지만 내 어머니가 그날 밤 아버지를 차에 태워보냈지. 빚 갚으려. 어머니가? 또 배신.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추궁했다. 엄마, 왜 아버지를 그날 보냈어? 어머니는 무너졌다. 김씨 가문이 협박했어? 돈 안 주면 너를 해친다고. 아버지가 가서 끝내려 했어. 협박. 끝없는 고리. 나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다. 엄마도 공범이야. 그녀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딸. 하지만 시아드는 내 오빠야. 그를 구해줘. 구해. 그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재판에서 나는 증언했다. 김시아드는 가족 은폐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김씨 가문 전체의. 판사는 추가 조사를 명했다. 언론은 재벌의 피비린내 나는 비밀로 도배됐다. 시아드님은 풀려났다.
보석. 그는 나를 찾아왔다. 수연아, 함께 싸우자. 할머니를 무너뜨리자.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오빠의 손. 우리는 동맹이 됐다. 밤새 계획을 세웠다. 할머니의 일기, 민준이의 계좌, 모든 증거를 모아. 하지만 그의 눈빛에 갈등이 스쳤다. 수연아, 내가 내 아버지를 대신 짊어진 게 미안해 대신? 그는 사고 후 자살 시도했다고 했다. 가족이 막았어. 명예 때문에 그의 고백이 내 분노를 누그러뜨렸다. 어쩌면 우리는 같은 피해자. 다음 날 기자회견. 시아드님이 말했다. 저는 무죄입니다. 가족의 죄를 대신한 희생양이었어요. 나는 옆에서 숨겨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했다. 할머니가 기자실로 쳐들어왔다. 시아드, 내 놈이 배신자야.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피는 더러워. 내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났어. 충격. 시아드님은 무너졌다. 할머니. 왜 지금? 회견은 혼란. 하지만 진실이 퍼졌다. 김씨 가문은 분열됐다. 주주총회에서 할머니는 쫓겨났다. 민준이는 추가 기소. 어머니는 자백했다. 내가 아버지를 보냈어요. 그녀는 감옥행. 나는 어머니를 용서하려 애썼지만 상처는 깊었다. 시아드님과 나는 한강변을 걸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는 물었다. 사랑. 그건 진짜였어.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오금기. 우리는 키스했다. 잘못된 키스. 복수의 끝에서 새로운 죄가 시작됐다. 복수의 여파는 서울 전체를 뒤덮었다. 김씨 가문은 해체됐고 나는 새로운 변호사 사무소를 열었다. 진실의 칼이라는 이름. 의뢰인들은 몰려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시아드님은 해외로 도피했다. 잠시 피해야 해. 돌아올게. 그의 마지막 말. 나는 기다렸다. 매일 한강을 보며. 한 달 후 익명의 편지. 내 복수는 성공했지만 진짜 비밀이 남았어. 할머니의 지하실. 나는 저택으로 갔다. 이제 빈 껍데기. 지하실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상자. 영상 파일. 재생했다. 10년 전 아버지와 할머니의 대화. 당신 시아드의 엄마가 아니야?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 할머니. 입 다물어. 돈 줄게 아버지. 돈이 아니야. 진실을. 그리고 총소리. 할머니가 총을 쐈다. 아버지는 맞지 않았지만 도망치다 사고. 살인 시도. 할머니가 직접. 나는 경찰에 갔다. 추가 증거. 할머니는 체포됐다. 재판에서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수연아, 내가 날 무너뜨렸구나. 하지만 시아드는 내 피를 이어받았어. 그 사랑은 죄야. 죄. 우리는 이미 죄인. 시아드님이 돌아왔다. 수연아, 할머니 잡혔대. 우리는 안겼다. 하지만 그의 눈에 어둠이. 나도. 할머니 지시로 내 아버지를 쫓았어. 그날 밤 그는 사고 전 아버지를 위협했다고. 미안해. 대신에 연쇄. 나는 밀어냈다. 넌 오빠잖아. 그는 울었다. 의붓이지만 사랑은 진짜야. 갈등. 나는 재판을 통해 할머니를 유죄로 만들었다. 그녀는 종신형. 하지만 승리의 맛은 씁쓸했다. 어머니는 감옥에서 편지. 딸아, 용서해. 모든 게 김씨 가문 탓. 용서? 나는 방문했다. 엄마, 나도 미워. 그녀는 미소 지었다. 복수 끝났으니 살아.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시아드님의 새로운 비밀. 그는 회사 재건을 시도했다.
가문을 되살리자의 되살리다니. 할머니의 유산을 지켜야 해 배신. 그는 여전히 가족 충성파. 나는 대면했다. 오빠, 그만해.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자. 그는 웃었다. 새로. 내 피가 내 피야. 우리는 영원히 묶여. 그날 밤, 그는 사라졌다. 돈도 흔적도 없이 나는 추적했다. 제주도, 그의 은신처. 왜? 나는 물었다. 할머니가 죽기 전 가문을 지켜라고. 그는 할머니의 꼭두각시였다. 나는 총을 들었다. 장난감이 아니, 진짜. 멈춰. 그는 무릎 꿇었다. 수연아, 사랑해. 나는 쏘지 않았다. 대신 떠났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외로웠다. 한강에서 아버지의 영혼을 느꼈다. 딸아, 충분해. 1년 후, 나는 성공한 변호사였다. TV에 나와 재벌 비밀 폭로로 유명. 하지만 밤이면 악몽. 시아드님의 얼굴, 할머니의 총소리. 어머니는 풀려나 돌아왔다. 딸, 이제 행복하자. 우리는 재회했다. 포옹. 용서의 시작. 시아드님 소식. 그는 해외에서 새 사무 결혼 소문. 나는 충격. 하지만 축하했다. 편지로. 오빠, 행복해. 그는 답, 너 없이 못 살아. 돌아갈게. 그가 왔다. 공항. 우리는 안겼다. 수연아, 가문을 버렸어. 너만 있으면 돼. 금기된 사랑. 우리는 도망쳤다. 제주, 작은 집이 매일 바다 보며 살았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언론, 의붓남매 스캔들. 재판, 또 이번엔 우리. 재판정에서 나는 변호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판사는 무죄. 하지만 사회는 우리를 저주했다. 변태. 재벌의 더러운 피. 우리는 싸웠다. 시아드님, 수연아, 후회해. 나는 아니. 이게 우리의 복수야. 가족을 이겨낸 우리는 키스. 자유. 하지만 트위스트. 어머니의 고백. 시아드는 내 진짜 오빠가 아니야? DNA 검사, 할머니의 거짓. 아버지는 불륜이 아니었다. 시아드님은 입양아. 김씨 가문이 거짓으로 만든 비밀. 모든 게 거짓. 복수는 허상. 우리는 웃었다. 이제 진짜 새 시작. 결말은 행복. 아니, 여전한 긴장. 사회의 시선, 과거의 그림자. 하지만 우리는 함께. 논쟁적인 끝, 누가 옳았을까? 가족. 사랑. 복수. 서울의 밤, 한강에서. 영원히 우리는 속삭였다. 하지만 강물은 흘러간다. 비밀은 영원히.